안녕하세요, 아무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공포영화 추천 9개를 준비해봤습니다. 추천 기준은 제가 2번 이상 다시 본 영화만 기준으로 선정해봤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먼저 케빈 인 더 우즈입니다. 우리의 토르 형이 나오는 2012년에 개봉한 영화이고요. 감독은 드류 고다드입니다. 클로버필드와 마션의 각본을 쓴 걸로 유명한 분이시고요. 영화는 기본적으로 슬래셔 장르이지만 일반적인 공포영화가 아닌 공포영화 마니아들을 위한 헌사 같은 작품입니다. 정말 온갖 크리처들과 음모론까지 가미돼 최고의 오락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포의 느낌은 별로 없고 액션 영화의 느낌이 강하지만 그래도 베이스는 공포영화이기 때문에 선정해봤습니다. 영화 전반적인 B급 감성이 정말 유쾌한 공포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이 필요 없는 명작 아리 에스터 감독의 유전입니다. 무조건 2번 이상 봐야 하는 영화로 한 번 봐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화를 한 번 보고 여러 가지 리뷰와 해설을 찾아본 후 다시 보면 영화의 모든 장면에서 새로운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 굉장한 영화입니다. 공포영화 보면서 머리까지 써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겟아웃 같은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는 걸 보면 요즘은 복잡한 각본의 공포영화가 대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전반적인 암울한 영화의 분위기도 뛰어나지만 저는 찰리 역의 밀리 샤피로를 처음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영화에서의 얼굴이 분장이 아니라는 걸 알고 더더욱 충격적이었죠. 영화에서 가장 압권이었던 부분은 영화 거의 막바지에 트리하우스에서 엄마인 애니가 보여준 씬인데요. 전 그 장면이 너무 강렬해서 꿈에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영화는 꼭 2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시리즈를 보유하고 있는 주온 시리즈 중에 원혼의 부활편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 할머니 때문입니다. 주온 시리즈가 원래 내용이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고 스토리가 워낙 꼬여있기 때문에 다 보고 나서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데 오직 이 할머니만이 이미지되어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나만 당할 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영화 보시고 할머니의 행복한 얼굴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인 주온 저주의 집도 볼만합니다. 공포영화계의 고전 명작이죠. 스티븐 킹의 원작 소설로 1980년 작품입니다. 무려 40년 전의 작품인데 아직도 수많은 영화에서 오마주되고 있는 대단한 영화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많은 오마주가 있었죠.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들은 너무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샤이닝은 생각보다 많이 난해하진 않습니다. 이 영화의 포인트는 잭 니콜슨의 소름 끼치는 연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 후속작인 닥터 슬립도 영화화돼서 극장에서 두근두근하면서 봤는데 조금 평범한 작품이어서 아쉬웠습니다. 영화를 본 적 없는 분들도 이 포스터는 한 번쯤 봤을 고전 명작이므로 기회 되실 때 꼭 보도록 하세요. 샤이닝보다도 고전인 1973년 작품 엑소시스트입니다. 이 영화 이후에 이런 류의 영화의 교본이 되어버린 영화죠. 지금은 전설이 되어버린 작품이지만 지금 봐도 재밌게 볼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완성도의 작품입니다. 테마를 주제로 한 영화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 이 영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당신이 공포영화 마니아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작품입니다. 영화를 보고 영화에 대한 정보를 찾다 보면 영화 제작에 대한 괴담과 루머가 무시무시합니다. 촬영 스텝과 배우들의 사망과 촬영장의 사고 등 영화만큼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이트 샤말란 감독이 각본을 맡고 존 에릭 도들 감독이 연출한 2010년 작품 데블입니다. 엘리베이터란 한정된 공간에서의 공포와 범인을 추리하는 요소가 잘 혼합된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등장인물들 간의 상관관계와 영화 초반부터의 떡밥이 2회차 관람 시 또 다른 재미를 안겨줍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사람들의 감정 변화를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스릴러로 출발해 오컬트로 마무리하는 영화 구성도 재밌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배트맨 크리스찬 베일의 멋진 몸매를 볼 수 있는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입니다. 1991년 출간된 원작 소설을 2000년 영화로 만든 작품이고요. 배경은 80년대 후반 여피족이 절정을 이룰 때라고 합니다.
여피족은 빌딩 사무직에 종사하는 젊은 화이트 칼라 세대를 뜻하는 단어고, 값비싼 명품과 사치를 즐기며 마약과 섹스에 빠져 사는 당시의 재벌 2세 혹은 졸부의 이미지가 대표적입니다. 이 영화의 베일 형님의 사이코 연기는 정말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강렬합니다. 많은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도 인간이 폭주하는 과정을 제대로 보여주는 오락 영화의 요소도 충분한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의 성 베이트먼은 영화 사이코의 주인공 노먼 베이츠에서 따왔는데, 원작 소설에선 여자친구가 베이트먼에게 배트맨이라는 별명을 붙여주는 장면이 있다고 해요. 역시 배트맨 형님을 위한 큰 그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겟아웃으로 대박을 쳤던 조던 필 감독의 두 번째 작품으로 역시 온갖 은유와 상징, 복선들로 가득한 영화입니다. 영화 좀 보신 분들은 영화 초반부에 이미 결말을 예상할 정도로 내용적으로는 반전이 약한 편이지만 조던 필 감독 특유의 코믹적인 요소와 공포적인 요소가 잘 섞인 수작이라고 생각됩니다. 1회차 관람을 마치고 여러가지 영화 해석과 복선을 찾아본 후 2회차 관람을 하시면서 복선과 상징들을 찾아내는 재미가 쏠쏠한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겟아웃을 더 재밌게 봤지만 어째서인지 겟아웃은 OTT 플랫폼에 올라오지를 않는군요. 오히려 최신인 어스는 빠르게 올라온 편인데 말이죠. 그리고 제목인 어스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은 국산 공포영화 사바입니다. 검은 사제들을 만든 장재현 감독의 두 번째 오컬트 영화로 이정재, 박정민이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줍니다. 호불호가 좀 갈리는 영화인데 전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기 때문에 추천 목록에 넣어봤습니다. 검은 사제들 같은 오컬트 영화를 기대하고 본 관객들의 실망이 있었다고 하는데, 전 오히려 이 영화는 곡성과 다빈치 코드의 짬뽕 같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단서를 쫓아가고 진실에 접근하는 구성은 마치 다빈치 코드류의 영화를 생각나게 하는데요. 한국 영화에서는 잘 찾아보긴 힘든 장르의 영화이기 때문에 그 희소성만으로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추리물과 오컬트 호러 영화를 전부 좋아하시는 분은 꼭 보셔야 하는 작품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추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